강한 코멘트 두 번째 이어가 볼까요? 요새벽 전문가의 바이든 방문에 따른 모멘텀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이 모멘텀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 요새벽 전문가님 생각 전해주시죠. 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정호 전문가가 이렇게 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한다는 소식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이 기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먼저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찾아보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것, 이 부분은 지금 29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김영삼 정권 때 그때 한번 있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이후로 처음이다. 추가적으로 동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겠죠. 그만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 국가이다. 이 바이든 정권에서 이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동맹 국가들과의 이 상호 협력,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전방위적으로 산업군들이 좀 다시 한번 일어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 기아가 먼저 움직여주고, 그 후로 이제 후행성으로 이제 부품 관련주들이 움직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SMR, 소형 모듈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원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체코, 그리고 아랍, 이런 중동 국가들의 수주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계획서도 제출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캐파 증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방문을 함에 따라 이제 4대 총수들과의 만남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추후 일정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4일 날 IPEF가 출범을 합니다. 일본에서. 이게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제 협의체인데, 한마디로 이 목적은 이 중국으로 발생한 이 공급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발족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참석을 한다, 그리고 이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우세한 지금 반응인데, 저는 여기 관련해가지고 또 쿼드도 있죠. 쿼드도 24일 날 또 회의를 하는데, 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아까 이정호 전문가가 방금 얘기해줬듯이 대북 관련주 한번 움직여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럴 때 북한이 한 번씩 미사일을 날리면서 나 아직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죠. 이럴 때 대북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미국으로 이렇게 스탠스를 좀 취하게 되면은 또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동국 RNS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또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사주 최근에 매입을 했던 노바텍 같은 경우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프로텍이라는 반도체 장비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도 자사주 매입을 최근에 했습니다. 근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제가 이틀 전에 말했던 지금 PN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저는 이제 프로텍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세혁 전문가님도 정말 시장의 그 핵심 파악을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종목을 통해서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이정호 전문가가 또 같은 의견이 있다는 측면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살을 확실히 붙여주셨네요. 예, 다음 주에 쿼드도 있고 또 IPEF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과 북한의 심기를 좀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한 종목들 히토류와 또 대북주 하면은 뭐 남북 경협주도 있지만 반대로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좀 지정적 리스크가 있을 때 움직이는 쪽에 대해서도 다음 주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 뭐 주가가 또 많이 내려왔으니까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논리도 가능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해보죠. IPF는 대통령실에서는 공급망의 동맹일 뿐이지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친미, 친중에 대한 논란은 뭐 이번 정권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조병훈 님이라는 또 제가 처음 뵙는 분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미국의 행동이 쇼로 보인다면 탈원전으로 전기 공급에 문제가 없고 획기적인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던 그쪽 정권부터 쇼 지적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이걸 두고 쇼라고 보는 것은 좀 빗딱한 시선이 아닐까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을 붙여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음 주 방산주 같은 이런 대북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북한 도발 관련한 그런 종목들이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 뭐 종목별 장세다 보니까요. 이런 걸 좀 미리 일정도 알고 미리 뭔가 순환매에 대비해 보고 싶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한 종목들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신다면 초록불, 잠잠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엇갈리는데요. 윤겸 전문가님께서 빨간불을 주셨어요. 의견 남겨주시죠.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 방한하시고 또 국가적으로 또 잔치 아니겠습니까? 귀한 손님, 우리의 우방 형님이 오셔서 또 이제 경제 교류도 하고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북한 입장에서는 참 배가 아프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우니까 좀 눈길 좀 주라 하면서 미사일도 쏘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맞물려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코로나 부분이 확산이 되고 북한도 이제 대외적으로 그런 걸 다 오픈하지 않는 폐쇄 국가다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얼마인지 사망자가 얼마인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어떠한 이제 대북 정책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지금 또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표출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뭐 북한이 날뛰고 까불 때 그냥 다 감싸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단호한 윤 정부께서 윤 대통령께서 단호한 그 대처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북한 상황이 안 좋아요. 뭐 경제도 엉망이고 지금 뭐 진짜 그 예전에 있었던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언급도 있고 코로나 확산으로 지금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좀 인도주의적인 손길도 냈습니다. 내밀고 북한 뭐 주민이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잘못함으로써 북한 주민이 고통받고 있고 인도적인 차원으로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에는 조금 이런 국면이 맞붙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걸 고려해서 수위 조절을 하고 그 정책은 그렇지만은 시기와 때를 조절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한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많은 또 북한의 주민들이 좀 지금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쪽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는데 이정호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방산주는 북한을 떠나서라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세계적인 불안감이 지속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냉전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제일 우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북한을 떠나서라도 국방력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 관련 회사들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게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탑픽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방산주 탑픽이요? 네. 방산주는 솔직히 잘 안 봐가지고요. 말씀드린다면. 아주 솔직하시네요. 네, 말씀드린다면 솔직히 갑자기 말해서. 당황하셔서. 아니요, 빅텍 봅니다. 빅텍이요? 네, 빅텍을 저는 예. 약간 이게 뭐랄까, 제일 빠르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 빅텍 차트를 항상 관심 종목에 넣고 있으면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이 쐈구나. 뭔가 액션이 있구나. 이렇게 넘기는 용어로 저는 많이 보기 때문에 네. 빅텍을 보지 이거를 탑픽 종목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주 아까 유세벽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사주 매입한 종목도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를 이제 볼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 긍정적이면 초록색이요? 네, 네. 두 분 다 초록색 불 주셨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네네, 초록불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방산주의 그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발전성, 어떤 이제 매출 성장, 또 이제 러우 전쟁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러우 전쟁 끝나면 또 그 후유증에 의해서 재건 사업 분야도 좀 진출하고 또 윤 정부, 새 정부의 그 국방 정책하고 방산주하고 이제 어떤 그 밀접한 발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단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다음 주는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 사정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지 않을까.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네. 히토류는요? 히토리도 동의합니다. 예, 움직일 수 있고 지금 관심 있게 예. 보자는 의견이시고요. 네, 네. 이정우 전문가님 히토류는 어떻게 보시죠? 히토류 당연히 좋죠. 예, 이게 냉전 시대로 가면 갈수록 국방력 플러스 자원 이게 제일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 니네한테 안 팔어 이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갖고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나라들은 만약에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국방력 플러스 자원 이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네.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존재감을 딱 드러내더라고요. 팜유 수출 안 네, 하겠다.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23일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원 무기화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주말 동안 지켜보도록 하고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회견과 만찬 일정 21일에 있습니다.